어두운 골목 세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온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 나 무서워. 밤 9시 30분 골목길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축축한 아스팔트 위로 바람이 스쳤다. 수진 밀직붕은 학교 가방을 메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았지만 음악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걸음을 재촉하기 위한 습관 같은 행동이었다. 아유, 또 이렇게 늦었네. 엄마가 알면 잔소리할 텐데 그녀는 혼잣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수지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듯 보였다. 어때? 기분 탓인가? 다시 걸음을 옮기자 발자국 소리도 함께 따라왔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어 통화하는 척했다. 응, 나 이제 거의 다 왔어. 금방 집 도착해. 응, 네가 골목 앞에서 기다린다고? 알았어.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혼자 다니면서 통화하는 척까지 하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골목 한쪽에서 남자 셋이 모습을 드러냈다. 팔에 문신이 가득하고 눈빛은 불온하게 번쩍였다. 얘 혼자 가기 심심하지 않냐? 우리랑 같이 놀자. 한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괜찮아요? 전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골목은 좁았고 그들의 그림자는 점점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세 남자는 골목을 완전히 가로막고 서 있었다. 하나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늦은 밤인데 혼자 다니기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다른 놈도 거들며 웃었다. 그래, 예쁜 애 혼자 보내기엔 이 골목 너무 무섭잖아. 걱정 마, 형들이 지켜줄게.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식은땀으로 젖어들었다. 괜찮아요. 전 금방 도착해요.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보며 비웃더니 한 발씩 다가왔다. 괜찮다잖아. 우리가 더 괜찮게 해줄게. 하하, 겁먹은 눈빛 좀 봐. 귀엽네. 순간 한 남자가 불쑥 손을 뻗어 수진의 어깨에 올렸다. 자, 같이 가자고 했잖아. 수진은 놀라 몸을 헉 젖히며 손을 뿌리쳤다. 손 놓으세요. 그러자 다른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왜 이렇게 새침해? 무서우면 우리가 진짜 지켜줄게. 수지는 온몸이 굳은 채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좁은 골목에서 갈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골목은 숨조차 막힐 만큼 좁았다. 수지는 벽에 몰려 손을 뻗으며 애원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그러나 대답은 날카로운 웃음소리뿐이었다. 하하, 소리쳐봐야 아무도 안 와. 카메라는 수진의 눈동자를 클로즈업했다. 겁에 질린 채 떨리는 눈, 그리고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화면은 서서히 어둠으로 전환된다. 잔인한 웃음소리와 수진의 울음이 겹쳐지며 장면은 흐릿하게 끊긴다. 다음 장면. 골목 입구. 가로등 불빛 아래 세 남자가 어깨를 으쓱이며 떠나간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정막만 남는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수진이 모습을 드러낸다. 교복은 흐트러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벽을 짚으며 힘겹게 걸어 나왔다. 발걸음은 무겁고 눈빛은 공허했다. 입술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집 쪽으로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겼다.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외로로 보였다. 그 길은 불빛조차 따뜻하지 않았다. 늦은 밤, 집 앞 마당 불빛이 켜져 있었다. 영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딸을 기다리며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멀리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수진이? 영희는 눈을 크게 뜨며 달려나갔다. 딸의 교복은 흐트러지고 얼굴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다. 얘야,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그 순간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는 그대로 엄마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다. 두 팔로 딸을 부여잡은 영희의 몸이 순간 굳었다. 수지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영희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때로 곤닥. 얜 워더더 손으로 딸의 등을 감싸 안았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다시는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영희는 흐느끼는 수진을 부축해 집 안으로 데려왔다. 얘야,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욕실 불을 켜고 수건을 꺼내며 딸을 씻겨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겨주고 차갑게 식은 얼굴을 닦아주면서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다. 누가 감히 내 딸에게 이런 짓을.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을 뿐이었다. 이후 딸을 방으로 데리고 가 포근한 이불 위에 눕혔다. 영희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네 옆엔 엄마가 있어. 그러니까 얘야, 용기 내서 말해보렴. 수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엄마, 나. 목소리가 끊어지고 온몸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영희는 더 강하게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줘. 네가 말하지 않으면 엄마가 어떻게 널 지켜야 할지 알 수가 없잖니.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결국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엄마, 그 사람들, 골목에서 나를. 목소리는 갈라졌고 단어는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영희는 모든 것을 이미 이해해. 수지는 떨리는 몸을 부여잡으며 계속 말했다. 나 도망치려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엄마, 너무 무서웠어. 죽을 것 같았어. 그녀의 눈물은 베개를 적셨고 온 방 안에 흐느낌이 울려 퍼졌다.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한순간 눈가가 젖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다. 눈빛은 점점 차갑게 강하게 변해갔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많이 괜찮다. 이제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엄마가 나설 거야.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올려다봤다. 엄마. 영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내 눈에서 이 눈물이 마르기 전 그놈들 반드시 무릎 꿇게 할 거다. 깊은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영희의 눈은 단 한순간도 감기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군 시절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낡은 군번줄, 삐걱거리는 권투 글러브, 그리고 훈련 기록장이 있었다. 영희는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 순간이 오는구나.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머리를 단단히 묶었. 눈빛은 이미 20년 전 특전사 중령의 그것이었다. 팔굽혀펴기를 시작으로 주먹을 쥐고 공중에 휘두르며 몸을 풀었다. 쾅!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얼굴에 맺힌 눈물이 흩날렸다. 내 딸에게 손댄 놈들,
반드시 찾아내겠다. 다음 날 그녀는 동네 CCTV와 골목길 주변을 돌며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 혹시 어젯밤 이 골목에서 수상한 남자들 못 봤어? 알바생은 놀란 눈으로 CCTV 화면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분명 수진을 뒤쫓던 세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희의 눈빛이 번쩍였다. 끈이 잡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수첩에 세 남자의 얼굴과 특징을 적었다. 오른쪽 팔 문신, 갈색 모자, 흰 신발, 마지막 장을 덮으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희가 걸어온 길, 이제부터는 내가 지배한다. 늦은 밤, 좁은 골목길. 용 문신이 팔에 새겨진 남자가 젊은 여자를 벽에 몰아세우며 비릿하게 웃고 있었다. 겁내지 마.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때 어둠 속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손 당장 치워라. 남자가 돌아보자. 영희가 서 있었다. 그는 비웃었다. 또 그 아줌마네? 이번엔 혼자 왔어? 영희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네가 건드린 건 내 딸이다. 이제 네 차례야. 남자가 욕을 내뱉으며 달려들었다. 퍽, 영희의 발차기가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영희는 손목을 잡아 꺾고 그대로 땅에 내리꽂았다. 이제 네 죗값은 감옥에서 치러라.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했다. 남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다.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클럽 입 술에 취한 남자가 여성들에게 술을 억지로 권하며 추태를 부리고 있었다. 이 밤은 길어 같이 즐기자고. 영희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제 그만해라. 남자가 욕을 퍼부으며 그녀를 밀쳐냈다. 아줌마, 꺼져라. 아니면 같이 놀던가. 영희는 차갑게 눈을 치켜뜨며 손목을 비틀었다. 그 입 감옥에서나 열어라. 꽝. 그녀의 발차기가 정확히 무릎을 강타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외쳤다. 경찰 불러. 증거 다 있어.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클럽 입구. 술에 취한 남자가 여성들에게 술을 억지로 권하며 추태를 부리고 있었다. 이 밤은 길어 같이 즐기자고. 영희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제 그만해라. 남자가 욕을 퍼부으며 그녀를 밀쳐냈다. 아줌마, 꺼져라. 아니면 같이 놀던가. 영희는 차갑게 눈을 치켜뜨며 손목을 비틀었다. 그 입 감옥에서나 열어라. 만. 그녀의 발차기가 정확히 무릎을 강타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외쳤다. 경찰 불러. 증거 다 있어.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철창 너머 음산한 밤 세 남자는 같은 감방에 갇혀 있었다. 이제는 안전하겠지. 감옥 안에서는 그 아줌마도 못 오잖아. 문신남이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곧 복도 끝에서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울려왔다. 쿵쿵쿵. 문이 열리자 교도관과 함께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다. 특전사 시절 영희의 부하였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차갑게 수갑을 들이밀며 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교훈 시간이다. 남자 셋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는 죗값 다 치르고 있다고. 복도 어둠 속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죗값? 니놈들이 내 딸에게 한 짓은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다. 그날 밤 감방 안에서는 비명과 절규가 메아리쳤다. 문신남의 팔이 비틀어지고 남봉꾼의 무릎이 꿇려지고
두목의 얼굴이 철창에 처박혔다. 부하들은 잔혹하지 않게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그들을 다뤘다. 마지막 순간 영희는 철창 밖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속삭였다. 이제 알겠냐? 세상에서 제일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뭔지 바로 엄마의 딸이다. 깊은 밤 집안은 고요했다. 방 안에는 수진이 이불을 꼭 끌어안고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작게 떨리고 있었다. 영희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조용히 다가가 침대 곁에 앉더니 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얘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엄마가 다 찾았다. 이제 그놈들 도망갈 곳이 없. 수진의 눈가가 젖어들며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정말 영희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눈물이 마르기 전 그놈들은 무릎 꿇게 될 거다. 수진은 울먹이며 다시 이불 속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어머니가 있다는 안도감이 함께 스며들었다. 영희는 조용히 딸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얘야, 잠시 침묵 후 그녀는 낮게 물었다. 그놈들 직접 보고 싶니?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먼저 떨리며 흘러나왔다. 엄마, 정말 내가 만나도 돼? 명희는 차갑게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했다. 네가 원한다면 엄마가 보여줄게. 네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그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마. 수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녀는 이불을 더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난 아직 무서워. 하지만 보고 싶.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세게 잡아주었다. 좋다. 그럼 네가 준비될 때 엄마가 그놈들을 네 앞에 세우겠다. 철창 안.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간방 한가운데 세 남자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영희와 수진이 함께 들어섰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영희가 낮게 말했다. 얘야, 눈 똑바로 떠. 네가 무서워하던 놈들 여기 무릎 꿇고 있다. 수진의 시선이 떨리며 세 남자에게 향했다. 그녀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남자 셋은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그때 문신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엄마 쪽을 바라봤다. 영희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단호하게 속삭였다. 울지 마라. 이 순간은 네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순간이다. 수진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당신들이야. 내 눈앞에서 평생 잊지 못할 공포를 만들었어. 이제 그 공포는 당신들이 평생 감옥에서 안고 살아가. 세 남자는 고개를 더 깊이 떨궜다. 영희가 차갑게 마무리했다. 잘 들어라.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딸을 건드린 대가는 똑같이 돌아온다. 카메라는 수진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속엔 분명히 두려움 대신 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진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영희는 천천히 몸을 돌려 교도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낮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자식들 그냥 감옥살이로 끝낼 수는 없어.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매일이 고통이 되게 해줘. 교도관은 잠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무릎 꿇은 세 남자는 그 말만으로도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안 돼. 제발. 그들의 절규는 철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영희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놈들이 내 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지. 이제 너희 차례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직접 느껴라.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히고 무거운 쇠소리가 울렸다. 세 남자의 울음과 신음이 점점 어둠 속에 묻혀갔다. 교도소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새벽의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붉은 빛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차가운 밤을 몰아내고 있었다.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영희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니? 수진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전사가 되고 싶어. 엄마처럼 강해져서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가. 영희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가 진 모든 걸 다 가르쳐 줄게. 너는 더 이상 어제의 수진이 아니야. 카메라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춘다. 어둠을 뒤로 한 채 새벽 햇살 속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두 모녀. 그 길 위에서 수지는 더 이상 무너진 소녀가 아니 새로운 전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마당 한쪽. 수지는 운동복 차림으로 땀을 흘리며 주먹을 내질렀다. 옆에서 영희가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팔꿈치를 더 단단히 주먹은 두려움을 막는 방패이자 너 자신을 지키는 칼이야. 수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네, 엄마. 아니, 교관님. 처음엔 둘만의 훈련이었다. 영희는 놀라움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엔 옛 특전사 시절의 기백이 되살아나 있었다. 밤이 깊어도 훈련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주먹을 뻗는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영희는 땀에 젖은 수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맞아야. 이 아이는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곳은 또 다른 전사들이 태어나는 곳이 되겠구나. 몇 년 후 밝은 햇살이 가득한 체육관. 벽에는 큼지막하게 적힌 문구가 걸려 있었다. 두려움을 넘어 우리는 스스로 지킨다. 매트 위에는 젊은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 앞에 선 사람은 이제 성숙해진 수진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당당한 눈빛으로 말했다. 정수리 말했다. 정수리 말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주먹은 단순히 공격에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힘입니다. 수진이 시범 동작을 보이자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어느 순간 문이 열리고 영희가 들어왔다. 머리카락의 흰빛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다. 모녀는 눈으로 짧게 마주쳤다. 영희는 미소 지었고 수진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계속 수업을 이어갔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체육관 안을 비춘다. 주먹을 뻗는 젊은 여성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하나, 둘, 셋. 그 속에서 수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지도자이자 전사로 서 있었다. 체육관 구석 오래된 의자에 영희가 앉아 있었다. 머리칼은 많이 휘어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그녀는 제자들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딸, 이제는 내가 지켜줄 필요가 없구나. 스스로 서서 다른 이들을 지켜내고 있으니 수업이 끝난 뒤 수진이 땀에 젖은 얼굴로 다가왔다. 엄마, 오늘도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영희는 손수건으로 딸의 땀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네가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다. 나는 그저 뒤에서 바라보는 걸로 충분하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비춘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 뒷모습은 마치 든든한 산처럼 폐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수진이 서 있었다. 어떤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상처를 품은 이들이 서로를 지키며 함께 걸을 때 그 아픔은 힘으로 바뀌고 희망이 된다. 한 어머니의 분노는 딸을 지켜냈고 이제 그 딸은 또 다른 세대를 지키는 전사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름, 그것은 바로 엄마이다.